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엠비앵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먼저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하락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밤 만약 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정규장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우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, 주요 빅테크나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정규장에서 약간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12월 중순부터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세 공략만 잘 한다면은 여러 종목들이 한 20에서 30% 정도는 우선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리플로우 장비 쪽이나 아니면 디스콤 장비 쪽 관련된 HBM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PSK 홀딩스였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바로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우선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2월 27일이면 어느 구간이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12월 27일이면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이 나오기 초입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된다.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흐름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고, 오늘 2차 목표가 가면서 이제 37%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우선 주봉 차트에서 한번 보면은 지금은 약간 이 매물 수화가 필요한 구간이다.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특히나 최근 저점에서 많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폭이 적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는 약간 그냥 무조건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더 간다, 이런 논리보다는 약간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또는 하락을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찾아내는 그 시기가 도래됐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 HBM 쪽 관련된, 특히나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이전에 그 HBM4에 대한 공급 요청을 조금 더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. 그래서 이런 이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. 단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이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여기서 비중을 우선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부 비중으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, 우선은 수익을 일부 챙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3차 목표가 만약 돌파 나오면 54,500원까지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뷰할 종목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매일경제TV 또 너튜브 매주 화요일날 또 출연을 하는 또 하나 8시 방송이 하나가 있는데, 거기서도 같이 한번 좀 웃자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죽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, 그 어떤 종목이냐면은 지금 잠들어 있는 종목이다. 이름도 잠들어 있다. 제우스라는 기업입니다. 그동안 많이 잤던 종목이에요.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제우스가 아니라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. 깨우스 막 이런 드립을 쳤었는데,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HBM 쪽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 산업용 로봇 쪽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, 시장에서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뭔가 이제는 추세를 좀 돌릴 때가 됐고, 시장의 흐름에 딱 맞고 주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고, 자, 그러면 지금 가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제우스가 우선은 목표가는 체결은 안 됐습니다. 지금 제가 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선은 요 구간대 매물 지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.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선은 이 당시 부분들보다는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일부 로봇주들이 여전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전히 HBM 쪽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치고는 상승폭이 적고요. 또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중까지도 최근 들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만큼 우선 지금은 더 가져가도 된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1월 6일 날 편입을 했거든요. 지금 10% 조금 못 미치는 한 9%에 가까운 수익률을 좀 챙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, 목표가는 15,450원. 여기까지 한 번만 조금 열어둘게요.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. 깨우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료 하나 보고 제가 한 종목만 더 리뷰를 할 건데, 제가 이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 워낙 12월 중순부터 많이 깔아뒀잖아요. 근데 이제 약간 이 잠재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?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, 자, 미국이 이제 AI 칩 수출 통제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겠다. 물론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만, 최근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와주고 있냐면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 있죠. 엔비디아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상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거기에 수장들이 전반적으로 요 수출 통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만약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됐었을 때
좀 이렇게 좀 약간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.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중국 AI 칩 수출과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버티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뭐 가격 전략은 어차피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매수하고 나서 거의 40%에 가까운 급등세, 그리고 오늘도 빠지지 않고 장대 형봉이 나오는 이유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오버레이 계측 장비 쪽 관련해서는 HBM 쪽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중국에 대한 규제 있죠. 요게 이제 미국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KLA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수출 통제를 되면은 이게 또 반사이익을 또 중국 내에서 이 기업이 또 받을 수 있다.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, 특히나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를 잘 돌리고 있거든요. 그런 종목들도 현재 지금 포트에 있는 상황인데,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AI에 들어가는 IP 설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결국에 AI 칩과 관련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IP에 대한 수요, 중국 내에서 I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, 실제로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또 이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 내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를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피로도가 약간은 누적돼 있다. 물론 뭐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지만, 아무튼간에 이런 조금 구분을 지셔가지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 종목 원래 리뷰할 게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드릴게요.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. 자, 오늘은 오히려 또 제약바이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히려 음봉에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고요.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 아직까지 일정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음봉 공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현재가는 53,800원, 종목명은 D&D 파마텍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D&D 파마텍은 워낙 유명한 종목이죠. 뭐 GLP-1 계열 쪽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한번 시세를 땡겨놓고 윗꼬리 음봉이 좀 강하게 달렸습니다. 자, 물론 아직은 완벽하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,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무튼 뭐 이렇게 막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지만, 만약 오늘 정규장에서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또 빠지거나 했었을 때는 약간은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뭘까 고민을 해야 되고요. 그럼 결국에 빅테크나 기술주, 뭐 이런 반도체, 이런 종목들이 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다음 주 1월 13일부터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음봉 공략을 해보자. 그래서 빠지더라도 이미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빠지더라도 그 하락폭보다는 반등폭이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손익비가 좀 높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D&D 파마텍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자세하게 또 내용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, 뭐 태양성 뇌질환 또는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경구용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라는 요 통해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주사제 제형에 대한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DD02S라는 북미 임상 첫 환자 투여를 시작을 했고요. 특히나 또 미국 파트너사인 이 메세라를 통해서 경구용 GLP-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자료 하나, 이미지 하나 준비했는데요. 뭐 사실 어제 이제 에비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파트너사의 이 동사의 이 같이 물질,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앞으로 뭐 가속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있으면서 올라갔지만, 자, 이번 올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제일 큰 키워드가 뭐죠? 바로 트럼프 ADC, 뭐 GLP-1. 이 안에 사실 AI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사실 AI와 관련된 뭐 의료 쪽도 여전히 우리가 좀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올해 키워드는 우선은 ADC GLP-1 요거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지금 좀 눌렸을 때 오히려 사놓고 이슈 부각받았을 때 파는 전략, 이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목표가는 59,550원. 우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 만큼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겨놓자라는 전략으로 59,550원 말씀을 드리고요. 손절가는 48,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제가 생쇼에서 편집했었던 종목들, 오늘 뭐 시장이 빠져도
제일 많이 빠진 거 뭐 1%, 2% 정도밖에 안 빠져 있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한 20, 30개 종목들 중에서 거의 다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공개 방송할 때도 모든 매매 내역에 대한 부분들, 뭐 손실타, 뭐 수익, 뭐 손절, 익절, 그동안 했던 거, 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제가 런칭하고 나서 28개월이 됐는데 모든 매매 내역을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공개 방송 없고요. 주말에 공개 방송하니까 자세한 일정은 제가 녹색 밴드 김태용 검색을 하시면 일정과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